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새로 부임하는 사또의 행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고을 어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행렬의 위세는 잠옷 위풍당당했지요. 붉고 푸른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잘 훈련된 관아의 군사들이 창칼을 번쩍이며 행렬의 양옆을 호위했습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납작 엎드려 새로운 고을 원님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행렬의 중심 8명의 교군이 맨 화려한 가마 안에는 젊은 사또 이한울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 갓 25의 나이로 얼마 전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총명한 인재였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첫 부임지로 이곳에 오게 된 그의 가슴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뜨거운 이상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행렬이 마을의 가장 큰 어귀인 장터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길가에 엎드려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남루한 행색의 처녀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이판사판의 기세로 행렬의 가장 앞을 막아서며 길바닥에 큰 대자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멈추시오, 멈추어. 갑작스러운 소란에 말들이 놀라 울부짖고 행렬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처녀를 끌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죽기 살기로 버티며 사또가 탄 가마를 향해 목이 터져라 절규했습니다. 사또 나리, 제발 멈추시오. 오늘 이 길로 행차하시면 나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제 꿈에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나. 전국을 정처 없이 떠도는 장돌뱅이 처녀였습니다. 며칠 전 이 고을에 잠시 머물게 된 그녀는 간밤에 끔찍한 악몽을 꾸었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사또의 가마가 지나는 바로 그 순간 길 옆에 낡은 정자나무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굉음과 함께 쓰러져 가마를 덮치는 끔찍한 광경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꿈이 단순한 객꿈이 아님을, 곧 닥쳐올 재앙을 미리 보는 자신의 저주받은 능력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나의 외침에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미친 계집이 나타났다며 수군거렸고 포졸들은 감히 사또의 앞길을 막은 죄를 물어 그녀를 몽둥이로 내리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마 안에서 멈추어라 하는 젊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 이한울이었습니다. 그는 감에서 내려 소란의 중심에 선 다나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망발을 하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젊은 사또 이한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림 속 선비처럼 훤칠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그는 길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다나를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인연, 네가 지금 누구의 앞길을 막고 무슨 망발을 짓거리는지 알고 있느냐? 다나는 그의 위험에 눌려 잠시 숨을 삼켰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망발이 아니옵니다, 나리.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기 저 낡은 정자나무가 곧 쓰러져 나리의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제 꿈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나이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길가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거대한 고목을 가리켰습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나무는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한울은 그녀의 말을 콧방귀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균관에서 경서를 통달하고 오직 이성과 합리만을 신봉하는 학자 출신이었습니다. 꿈이니 예언이니 하는
미신에 가까운 이야기는 그에게 그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하는 요망한 망발에 불과했지요. 허튼 소리. 그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나라의 법도는 꿈이 아니라 명백한 이치와 이성으로 세우는 것이다. 내년의 허무맹랑한 꿈 때문에 새로 부임하는 사또의 첫 행차를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박포교에게 명했습니다. 저 미친 계집을 당장 끌어내어 관아에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사또의 행차를 방해한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날이 제발 다나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이한울은 차갑게 돌아서 다시 자신의 감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번 소동을 새로운 사또의 기강을 시험하려는 불순한 세력의 소행이거나 혹은 그저 정신 나간 계집의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는 교군들에게 아무 일 없었다. 어서 행차를 계속하도록 하라. 고명했습니다. 포졸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가던 다나는 절망적인 눈으로 멀어져 가는 사또의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고집 센 사람. 그녀는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젊은 사또의 운명이 이제는 하늘에 맡겨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관아의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그녀의 진심 어린 예언은 그저 미친 계집의 망발이 되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또 이한울의 행렬은 소란이 있었던 장터 입구를 지나 다시 위풍당당하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울은 가마 안에서 눈을 감고 방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앞으로 이 고을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원대한 포부로 가득 차 있었지요. 행렬이 한참을 나아가 마을 외곽의 작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낡은 나무다리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다리는 꽤 오래되어 보였고 몇몇 나무 판자는 썩어 위태로워 보였지만 사람 하나쯤 건너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행렬의 선두에 섰던 기수와 군사 몇이 먼저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넜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이한울이 탄 가마가 다리 위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 콱과광.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금과 함께 낡은 나무다리가 순식간에 두 동강 나며 아래 계곡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한울이 탄 가마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다리의 잔해와 함께 아수라장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으악! 교군들의 비명소리와 말들이 놀라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계곡의 깊이가 깊지 않고 아래에 진흙이 많았던 덕분에 최악의 참사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가마는 박살이 났지만 교군들의 희생 덕분에 이한울은 약간의 타박상만 입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요. 하지만 몇몇 군사들은 부러진 다리 잔해에 깔려 크게 다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채 부하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선 이한울은 눈앞의 처참한 광경을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공포와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처녀의 절규. 오늘 이 길을 가면 사또 나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예언한 것은 쓰러지는 정자나무였지 무너지는 다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길에서 사또가 죽을 뻔한 사고가 일어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장소는 달랐지만 그녀의 악몽 같은 예언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실현된 것입니다. 만약 계곡이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혹은 가마가 바위 위로 떨어졌더라면 자신은 지금쯤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한울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처녀의 말을 미친 계집의 망발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세계관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현상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포교를 불러
떨리는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관아로 돌아가는 즉시 옥에 갇힌 그 계집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날 밤 사또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한울은 촛불 아래서 낮의 사고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신비한 장돌뱅이 처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얼마 후 박포교가 다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나의 눈빛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사또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이한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어날 일을 어찌 미리 알았던 것이냐? 솔직히 고하지 않으면 내년이 이 모든 일을 꾸민 요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지만 낮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들어 젊은 사또의 흔들리는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다나, 전국을 떠도는 장돌뱅입니다. 그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깃든 기이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곧 닥쳐올 재앙이나 좋지 않은 일들을 꿈을 통해 미리 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길한 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살 되던 해 꿈에서 옆집 돌쇠네 소가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다음 날 정말로 그 소가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5살에는 꿈에서 저희 마을에 큰 불이 나는 것을 보았고 며칠 뒤 정말로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를 신기해했지만 이내 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타나는 곳에는 늘 불행이 따른다며 저를 재앙을 부르는 아이라고 손가락질했지요. 심지어는 제가 요물이라며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16 어린 나이에 정든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저주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불행을 미리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막을 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경고했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더 큰 미움을 받기 일쑤였지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제 능력을 말하지 않고 악몽을 꿀 때마다 그곳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한 곳에 정을 붙이면 그곳에 불행을 보게 되고 그 불행을 막지 못하는 제 자신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사또 나리의 앞을 막아선 것은 제 평생 처음으로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또다시 미친 계집 취급을 받고 옥에 갇혔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운명인가 봅니다. 다나의 기구한 고백을 듣는 동안 이한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지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오늘 낮에 겪었던 끔찍한 사고와 눈앞에서 담담히 자신의 저주받은 운명을 이야기하는 처녀의 슬픈 눈빛이 그의 이성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처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미래의 재앙을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하늘의 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의 마음속에서 관료로서의 냉철한 판단력과 백성을 아끼는 뜨거운 마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한울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 말을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 낮의 일을 생각해서 내게 기회를 한번 주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옥에 갇힌 죄수가 아닌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다나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관에 머물며 나의 곁에서 지내도록 하라. 그의 파격적인 제안에 다나는 물론이고 옆에 서 있던 박포교까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또나리 어찌 그런... 이한울은 손을 들어 박포교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는 내 능력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앞으로 네가 꾸는 모든 꿈을 빠짐없이 내게 고하도록 하라. 만약 내 능력이 참으로 증명된다면 나는 너의 그 능력을 너 개인의 불행을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고을의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지키는 데 쓸 것이다. 그는 단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도 간절했지요. 그러니 나의 눈이 되어주시오, 다나. 그대가 보는 것을 내게 알려준다면 내가 가진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대가 보는 그 불행을 막아낼 것이오. 그대의 저주를 우리가 함께 희망으로 바꾸어 봅시다. 그날부터 다나는 관아의 후미진 별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운 몸도 아니었지요. 그녀는 사또 이한울의 비밀스러운 눈이 되어 오직 그에게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전해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런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이대로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자신의 능력이 영원히 잠들어 버리기를 남몰래 기도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며칠 뒤 새벽녘에 그녀는 또다시 끔찍한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꿈의 내용은 짧았지만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사또의 식사를 준비하는 관아의 주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의 주방 라인이 사또의 밥상에 오를 탕국에 아무도 몰래 검붉은 빛을 띠는 독초 가루를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또의 방에서 누군가 그 탕국에 은비녀를 넣어보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은비녀는 탕에 들어가자마자 그 끝이 시커멓게 변해버렸지요. 다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사또의 목숨을 노리는 독살 시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밝자마자 잠도 덜 깬 헝클어진 모습으로 이한울의 집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마침 아침 식사를 받으려던 이한울은 그녀의 다급한 모습에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또 꿈이라도 꾼 것이냐? 예, 오늘 아침 나리의 수라상에 독이 들어갈 것입니다. 탕국에 독초가 들어갈 것이니 절대 드셔서는 아니 도옵니다. 다나의 말에 옆에 서 있던 박포교는 또 허튼 소리를 이라며 그녀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한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 아침 수라상을 들고 들어오는 나인을 향해 손짓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 그는 자신의 어머니 유품이라며 소중히 간직해오던 작은 은비녀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탕국을 가져온 나인과 다나 그리고 박포교가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은비녀를 탕국 속에 천천히 담갔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비녀는 여전히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꺼보십시오, 나리. 저 계집의 망상입니다. 박포교가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다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꿈이 틀렸단 말인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탕국 속에 잠겨있던 은빛녀의 가장 끝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거무스름한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먹물이 물에 번지듯 검은 기운은 비녀를 타고 서서히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나의 두 번째 예언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비녀가 검게 변하는 것을 목격한 순간 이한울의 집무실 안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포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떡 벌렸고 수라상을 들고 왔던 나이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지요. 내 인연, 네가 감히 사또나리를 독살하려 했구나.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박포교가 나인의 멱살을 잡고 추궁했지만 그녀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주방에서 내어준 음식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라며 울며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이한울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당장 주방을 폐쇄하고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족치거라. 그리고 이 음식에 들어간 독이 무엇인지 의원을 불러 즉시 확인하도록 하라. 그의 명령에 관아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주방으로 들이닥쳤을 때 다나의 꿈에 나타났던 바로 그 낯선 얼굴의 나이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그녀는 독살 시도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미리 도망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음식과 식기들을 통해 그녀가 사용한 독이 아주 희귀하고 치명적인 서역의 독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이한울은 자신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만약 다나의 경고가 없었더라면 자신은 지금쯤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다나의 능력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 바로 이 고을 내부에, 그것도 관아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그는 밤늦도록 집무실에 홀로 앉아 사건의 조각들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나의 부임을 방해하려 했던 다리 붕괴 사고, 그리고 오늘 아침의 독살 시도. 범인은 누구일까? 나의 어떤 점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을까?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될 자는 누구인가?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고을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상이자 인자한 웃음으로 자신을 가장 먼저 찾아와 환영해 주었던 허대행수였습니다. 그의 인자한 미소 뒤에 무언가 서늘하고 계산적인 눈빛이 숨겨져 있었음을 이한울은 이제야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심증뿐 물증은 없었습니다. 이한울은 다나를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다나, 오늘 네가 나의 목숨을 구했다. 고맙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지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적은 생각보다 더 깊고 잔인한 자인 것 같다. 이제부터는 너와 나 둘만의 싸움이다. 독살 시도가 실패했다는 소식은 그날 밤 허대행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사랑채에서 신복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실패했단 말이냐? 송구하옵니다, 나리. 갑자기 사또가 음식에 은비녀를 넣어보는 바람에 심어두었던 계집은 이미 멀리 도망치게 하였사옵니다. 쯧쯧, 어리석은 것. 허대행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젊고 이상주의적인 사또는 분명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비리의 탑을 위협할 존재였습니다. 그는 싹수가 노랄 때 잘라버려야 한다고 판단했지요. 처음에는 다리 붕괴 사고로 위장하여 처리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더 확실한 독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젊은 놈이 용케도 독이 들었음을 알아챘구나. 아니면 그 곁에 나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것인가?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대행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인자한 웃음을 가득 머금고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한울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요.
아이고, 사또 나리.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나리의 옥체에 변고가 생길 뻔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나이다. 대체 어떤 천인공노할 놈이 우리 어질고 현명하신 사또 나리를 해하려 든단 말입니까? 그의 연기는 실로 완벽했습니다. 이한울은 그의 속내를 짐작하면서도 겉으로는 예를 갖추어 그를 맞이했지요. 염려해 주시니 감사하오. 대행수. 허 대행수는 이때다 싶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나리, 이번 일을 겪어보니 나리의 안위가 심히 걱정되옵니다. 관아의 경비가 너무 허술한 듯하니 부디 저의 충심을 받으시어 제가 부리는 사병들을 관아에 들여 나리의 곁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라면 나리를 그림자처럼 호위하여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할 것이옵니다. 그것은 아주 교활한 제안이었습니다. 사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관아 내부에 깊숙이 심어 사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속셈이었지요. 이한울은 그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행수의 충심은 고마우나 관아의 일은 관아의 법도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소. 백성을 지켜야 할 사또가 일개 상인의 사병 뒤에 숨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나의 안위는 걱정하지 마시오. 허 대행수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하자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사또 나리께서는 강단이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물러났지만 그의 눈에는 그렇다면 다음 수를 쓸 수밖에 하는 듯한 섬뜩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 대행수가 다녀간 후 관아에는 며칠간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지요. 이한울은 밤낮으로 허 대행수의 비리를 뒷조사했지만 그 교활한 늙은이는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나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번 꿈은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불길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창고 안에 서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백성들이 내년 봄까지 먹어야 할 쌀가마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쌀가마니 더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불길은 창고 전체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기이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불타는 창고 주변을 수백 수천 마리의 시커먼 쥐떼가 득실거리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쥐들은 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길 주변을 맴돌며 찍찍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괴하고 섬뜩했습니다. 안 돼. 다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코에서는 실제로 무언가 타는 듯한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꿈이 이전의 사고들보다 훨씬 더 크고 끔찍한 재앙을 예고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타오르는 쌀가마니는 명백히 관아의 양곡 창고에 불이 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백성들의 목숨 줄과도 같은 양식이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쥐떼의 의미였습니다. 왜 하필 쥐떼였을까? 불과 쥐는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녀는 잠 못 이루고 연관성을 찾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이 악몽의 조각들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엄청난 비극을 막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나는 퀭한 눈으로 이한울을 찾아가 간밤에 꾼 악몽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관아의 양곡 창고에 곧 큰 불이 날 것입니다. 이한울은 그녀의 말을 듣고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화재라, 그것이 사실이냐? 예.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불타는 창고 주변을 맴도는 수많은 쥐떼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나는 답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한울 역시 쥐떼의 의미에 대해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고로 가 역병과 재앙에 관한 온갖 서책들을 뒤져보았지만 화재와 쥐떼를 연결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지요. 그때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던 다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구슬들이 한 줄에 꿰어지는 듯한 깨달음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나리, 알겠습니다. 쥐떼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한울과 박포교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쏠렸지요. 쥐는 본래 곡식을 훔쳐먹는 동물이 아니옵니까? 그녀는 자신의 추리를 빠르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오랫동안 관아의 양곡을 몰래 빼돌려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쌀가마니에 불을 지르려는 것은 단순히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장부 조작과 횡령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수작인 것입니다. 그녀의 놀라운 추리에 이한울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화재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면 얼마나 많은 양곡이 사라졌는지 누구도 확인할 수 없을 테니 범인은 바로 양곡 관리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자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화 사건이 아니라 고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틀림없이 허대행수가 자리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다나, 네가 또 한 번 큰 공을 세웠다. 이한울은 그녀의 총명함에 감탄하며 즉시 박포교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양곡 창고의 모든 장부를 가져오고 창고지기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을 잡아들여 신문하도록 하라. 그리고 창고의 경비를 2배로 강화하고 단 한 톨의 쌀이라도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키거라. 이한울의 명이 떨어지자 관아는 즉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박포교는 포졸들을 이끌고 양곡 창고로 달려가 창고지기와 인부들을 모두 잡아들여 신문을 시작했지요. 이한울은 직접 창고로 가 장부와 실제 재고를 일일이 대조하며 비리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했습니다. 장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잡아들인 창고지기와 인부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모른다 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들 뒤에 허대행수라는 거대한 배후가 버티고 있으니 섣불리 입을 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한울과 다나는 며칠 밤낮으로 장부를 파고들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창고의 경비는 날이 갈수록 느슨해지기 시작했지요. 이한울 역시 다나의 꿈이 이번에는 틀렸던 것은 아닐까, 혹은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잠시 방심한 바로 그 순간 비극은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밤 관의 비상사태를 알리는 다급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이야, 양곡 창고에 불이 났다. 이한울과 다나가 놀라 달려가 보았을 때 양곡 창고는 이미 거대한 화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올랐고 쌀이 타는 매캐한 연기가 사방에 진동했지요. 관아의 모든 인원이 동원되어 불을 끄려 애썼지만 한 번 붙은 불의 기세는 너무나도 거세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불길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잡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겨울 양식이 보관되어 있던 거대한 창고는 흉물스러운 잿더미와 검은 기둥만 남긴 채 완전히 소실된 후였습니다. 백성들의 목숨줄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고을의 민심은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허대행수가 나타나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타버린 창고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척 연기하며 외쳤지요. 여러분, 보시오. 젊고 경험 없는 사또가 부임한 뒤로
우리 고을에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독살 시도가 일어나더니 이제는 우리 모두의 양식까지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또가 부덕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활한 선동에 굶주림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 백성들의 마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울은 하루아침에 고을에 재앙을 몰고 온 무능한 사또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양곡 창고가 불타버린 사건은 이한울에게 씻을 수 없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관아 내부에서조차 그의 지도력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허대행수가 치밀하게 계획한 계략의 결과임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놈은 나를 무능한 사또로 만들어 백성들의 신임을 잃게 한 뒤 결국 이 고을에서 쫓아내려 하는 것이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놈의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이한울은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미끼가 되어 범인을 잡기 위한 위험한 함정을 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다나와 박포교만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지요. 며칠 뒤면 우리 고을에서 가장 큰 가을 축제가 열린다. 나는 그날 모든 경호를 물리치고 평복 차림으로 백성들과 어울려 축제를 즐기겠다고 공표할 것이다. 그의 말에 박포교가 기겁을 하며 말렸습니다. 날이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옵니다. 범인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이다. 이한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놈은 내가 완전히 무력해지는 그 순간을 반드시 노릴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켜야만 놈은 방심하고 모습을 드러내겠지. 그것이 우리가 놈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아슬아슬한 도박이었습니다. 다나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만약 제 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렇다면 그것 또한 나의 운명이겠지. 이한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나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믿는다. 너의 눈이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그러니 너는 오직 꿈에만 집중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내가 모두 준비하겠다. 다음 날 이한울의 공표대로 사또가 축제날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격식을 버리고 단출한 행차를 할 것이라는 방이 온 고을에 나붙었습니다. 허대 행수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때가 왔음을 직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한울의 목숨을 끊을 마지막 자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를 하루 앞둔 밤, 다나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이제 사또 이한울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발 꿈을 꾸게 해달라고, 악몽이라도 좋으니 단서 하나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녀의 생애에서 가장 길고 가장 선명하며 가장 끔찍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의 시작은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달이 하늘 한가운데, 즉 자시를 알리며 높이 떠 있었지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종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축제를 맞아 종각에는 오색연등이 아름답게 걸려 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이상하게도 스산하고 불길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종각의 가장 높은 누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난간에 이한울 사또가 홀로 서서 마을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객 하나가 소리 없이 나타나 번쩍이는 단도를 그의 심장을 향해 내리꽂으려 했습니다.
안 돼. 다나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꿈은 더욱 기이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객의 복면 넘어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낮에 스쳐 지나갔던 허대행수의 충직한 집사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종각이 아닌 허대행수의 비밀스러운 사랑채였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화톳불 앞에 앉아 두꺼운 비단 장부 하나를 불 속에 던져 넣고 있었습니다. 장부가 불타며 그 안에 적힌 수많은 숫자와 이름들이 재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섬뜩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다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범행의 시간은 자시, 장소는 마을의 종각, 범인은 허대행수의 집사, 그리고 범행의 동기는 바로 저 불타는 비단 장부, 즉 그의 모든 비리를 기록한 비밀 장부를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그녀는 이한울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간밤에 본 모든 것을 기록한 떨리는 글씨의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범인의 얼굴까지 모든 조각이 마침내 맞춰진 것입니다. 가을 축제 당일,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관아 내부에는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요. 이한울은 다나의 예언을 바탕으로 마지막 함정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박포교와 가장 신이 많은 정의 포졸들에게만 비밀리에 계획을 알리고 그들을 종각 주변 곳곳에 삿갓을 쓴 평범한 구경꾼으로 위장시켜 매복시켰습니다. 해가 지고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이한울은 약속대로 화려한 관복 대신 수수한 선비의 옷차림으로 관아를 나섰습니다. 그는 박포교만을 대동한 채 백성들과 어울려 축제를 즐기는 척하며 천천히 마을에서 가장 높은 종각으로 향했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아 하늘의 중앙에 걸릴 무렵, 이한울은 마침내 종각의 가장 높은 누각 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댄 채 등불이 별처럼 반짝이는 마을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지요. 그의 등 뒤, 어두운 그림자 속에는 언제든 덮쳐올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자신을 보호할 유일한 무기인 작은 호신용 단도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종각의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나의 꿈에 나왔던 그대로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자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슬퍼런 단도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쥐죽은 듯 조용한 발걸음으로 이한울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자객이 단도를 치켜들고 이한울의 심장을 향해 내리꽂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한울이 바람처럼 몸을 돌려 그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내 놈이구나. 이한울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객은 자신의 기습이 실패하자 당황한 기색도 없이 곧바로 자세를 고쳐 잡고 이한울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종각, 누각 위에서 두 사내의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챙! 채챙! 칼과 칼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축제의 소음을 뚫고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객의 칼 솜씨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이한울은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점차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울이 자객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종각 바로 맞은편에 있는 다락방 창가에서는 다나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작은 북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이것은 이한울이 준비한 함정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다나, 너는 나의 눈이 되어주는 것을 넘어 나의 귀와 입이 되어주어야 한다. 저 높은 곳에서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넓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위험에 처하거나 범인이 도망치려 할 때 이 북소리로 아래에 있는 포졸들에게 신호를 보내라. 북소리가 한 번 울리면 포위망을 좁히고 두 번 울리면 즉시 들이닥치는 것이다. 모든 작전의 성공은 너의 손에 달려 있다. 다나는 이한울의 말을 떠올리며 북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한순간도 종각 위에서 벌어지는 싸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한울이 검의 팔을 스쳐 피를 흘리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객은 이한울을 궁지로 몰아넣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나가 약속된 신호에 따라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둥, 둥, 둥. 그녀의 북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객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암호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두 걸음, 뒤로 한 걸음, 다시 칼을 휘두르는 소리. 그녀의 북소리는 마치 눈을 감고도 싸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듯 정확하고 절도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래에 매복해 있던 박포교와 포졸들은 다나의 북소리에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종각을 에워싸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을 펼쳤습니다. 종각 위의 자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이한우를 끝내지 못하자 도망을 치기 위해 누각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포졸들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소리에 그물에 갇힌 짐승처럼 허둥대며 발버둥 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박포교가 그의 등 뒤에서 나타나 단숨에 그를 덮쳐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완벽한 체포 작전이었습니다. 자객이 생포되는 것을 자신의 사랑채 누각에서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던 허대행수는 모든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고 야반도주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가 막 중요한 짐 몇 가지만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한 처녀의 그림자, 바로 다나였습니다. 그녀는 북을 치는 임무를 마친 뒤 이한울의 명에 따라 곧장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딜 가시렵니까? 대행수 어르신. 다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대행수는 쥐새끼 같은 계집 하나쯤이야 하고 생각하며 그녀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끝을 제가 어젯밤 꿈에서 미리 보았거든요. 다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더러운 재물이 적힌 비단 장부는 이미 제 꿈속에서 잿더미가 되었더군요. 그녀의 신비하고 섬뜩한 말에 대행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품에서 단도를 꺼내 다나를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이 계집의 목숨은 없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어느새 당도한 이한울과 박포교, 그리고 수많은 포졸들이 나타나 그의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체포하라. 이한울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졌고 대행수는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포졸들은 그의 비밀 사랑채를 수색하여 불에 타다 남은 장부의 조각들과 그가 빼돌렸던 막대한 재물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자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탐욕스러운 악인의 추악한 민낯이 마침내 벗겨진 것입니다. 대행수가 체포되자 그의 비호 아래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던 하수인들과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아전들까지 모두
줄줄이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이한울은 며칠 밤낮으로 그들을 직접 신문하여 그동안 고을에서 벌어졌던 모든 비리의 뿌리를 뽑아냈습니다. 불타다 남은 허대행수의 비밀 장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어떻게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 세금을 횡령했으며 양곡을 빼돌려 부를 축적했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양곡 창고 화재 사건 역시 창고지기와 짜고 장부를 조작한 사실을 덮기 위해 그가 저지른 짓이었음이 밝혀졌지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고을의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해준 젊은 사또 이한울과 신비한 처녀 다나에게 아낌없는 칭송과 감사를 보냈습니다. 고을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한울은 허대행수가 부당하게 빼앗았던 토지를 원래 주인들에게 모두 돌려주었고 횡령했던 세금을 이용해 불타버린 양곡 창고를 다시 짓고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어진 정치는 백성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고을은 예전보다 더 큰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특히 다나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를 고을을 지키는 선녀 혹은 미래를 보는 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 사또의 목숨을 구하고 거대한 악의 무리를 소탕했다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어느새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다나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관심과 칭송이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고마워하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고을에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 어느 날 아침, 다나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이한울의 집무실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고했지요. 나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제 갈 길을 가야겠습니다. 이한울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다니?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이제 이곳이 너의 집이 아니더냐? 백성들도 모두 너를 존경하고 따르는데. 다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저는 장돌뱅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운명입니다. 저의 능력은 결국 불행을 부르는 능력입니다. 제가 머무는 곳에는 늘 크고 작은 재앙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평화로운 고을에 저로 인한 불행의 씨앗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저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벌어졌던 숱한 비극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한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는 다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다나.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본 것은 불행 그 자체가 아니라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였다. 너의 눈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 고을은 여전히 저 악독한 자의 소나귀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것이다. 너의 능력은 불행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이겨낼 힘을 주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능력이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도망치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너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숨어 살 필요가 없다. 이곳에 머물며 너의 힘을 좋은 곳에 쓰도록 하라. 내가 너의 곁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다나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를 저주받은 아이가 아닌 귀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기다려왔던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이한울은 흔들리는 다나의 눈빛을 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진심을 모두 꺼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다나, 나는 법과 이치로 세상을 배우고 그것으로 백성을 다스리려 했소.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소. 내가 책에서 배운 법도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악의와 백성들이 겪는 진짜 아픔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게는 당신이 필요하오. 나의 이성이 닿지 않는 곳, 나의 눈이 보지 못하는 곳을 대신 보아줄 당신의 그 특별한 눈이 나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사또가 아닌 한 사내로서 한 여인에게 바치는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법으로 이 고을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당신은 그 법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의 아픔과 위험을 미리 보아주시오. 내가 당신의 검과 방패가 되어주고 당신은 나의 등불과 눈이 되어주시오. 부디 나의 곁에서 이 고을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나의 유일한 눈이 되어주지 않겠소. 그것은 청혼이었습니다. 신분이나 재물을 넘어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간절한 청혼.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고을을 다스리는 동등한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다나는 그의 뜨거운 눈빛과 진심 어린 고백에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며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벅찬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한울과 다나의 혼인 소식은 온 고을의 가장 큰 경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어진 사또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선녀 같은 처녀의 결합을 제1처럼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지요. 두 사람의 혼례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고을 모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다나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저주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악몽을 피해 도망치는 외로운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스려 사람들을 돕는 존경받는 사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흉년이 들 것을 미리 꿈에서 보고 이한울에게 알려주어 고을 전체가 굶주림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어떤 해에는 큰 홍수가 날 것을 미리 보아 제방을 쌓고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수많은 목숨을 구하기도 했지요. 그녀의 악몽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꿈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현실에서 해결해 줄 현명하고 든든한 남편 이한울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미래를 보고 그는 현재를 다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완벽한 반쪽이 되어 고을을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풍요롭게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젊은 사또 이한울의 어진 정치와 그의 아내 다나의 신비한 지혜가 합쳐져 그 고을에는 재앙이 비껴가고 행복만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악몽을 꾸던 장돌뱅이 처녀와 이성만을 믿던 젊은 사또의 이야기는 한편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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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졌다고 합니다.
전해졌다고 합니다. 전해졌다고 합니다. 전해졌다고 합니다. 전해졌다고 합니다. 전해졌다고 합니다. 전해졌다고 합니다. 전해졌다고 합니다.